안녕하세요, 언현입니다. 오늘 리뷰 드려볼 책은 소년이 온다. 창비에서 나왔고요. 한강 작가님 작품입니다. 리뷰 들어가기 전에 구독자 19분이 되었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9명의 구독자님과 함께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작별하지 않는다 이전에 쓰신 작품이고요. 쇠를 먼저 보면 2014년에 초판 1쇄가 발행됐습니다. 2014년 5월 19일 이제 보니까 초판 1쇄 발행일이 인상적이네요. 2014년 5월 19일 2025년에 여전히 초판이지만 190쇄가 발행됐습니다. 190쇄. 작년 5월쯤에 이 책을 구매했다가 동생이 먼저 보고 제가 이번에 5월을 또 맞이해서 읽어봤습니다. 예쁨 정도는 너무 예쁩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지 디자인이죠. 안개꽃이 흐드러지게 흩날리고 있고 가운데 이제 주황색으로 소년이 온다 제목이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에 안개꽃이 흩날리고 있어서 뭔가 느낌이 영롱하다고 할까요?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황색 바탕 모서리가 깎여서 무늬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작품은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봐서 그런지 어떤 위패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개꽃 몇 송이가 올라와 있는 게 포인트고 예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쪽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바코드 부분에도 같은 디자인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책등도 마찬가지 같은 디자인이고요. 뭔가 되게 차분해지면서 어떤 영화의 느낌이 나는 표지입니다. 두권 정도는 얇은 편인데요. 실제로 216페이지 정도라서 생각보다 이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보기 좋은 책입니다. 최근에 봤던 책들이 웬만하면 다 300페이지 정도 돼서 그런가 216페이지가 부담없이 느껴지는 느낌이네요. 책의 첫인상을 말씀드려보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책이라는 점, 그리고 책에 동호라는 소년이 나온다는 정도만 알고서 이 책을 접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보는데 너무 괴롭다, 너무 슬프다 해서 좀 간단히 좀 각오를 하고 봤습니다. 많이 괴롭거나 많이 슬픈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미리 마음을 먹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봐서 그런지 참담한 심정으로 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괴롭진 않았어요. 좀 침착하게 봤습니다. 분명히 괴로운 장면들이 있고 괴로운 이야기가 있지만 작가님께서 정면으로 응시하신 폭력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진짜 미쳤다 싶으면서 좀 힘들기도 했지만 막 괴로워서 못 보겠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약간 그런 장면에서는 의무감으로 본 것 같아요. 나는 글로 접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하신 분들이 계신데 봐야 한다. 글을 쓰신 작가님께서는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한다 생각하고 봤습니다. 괴로워서 못 볼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슬픈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가님 글이 제가 느끼기에는 슬픔을 강요하는 글은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그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러하더라 단지 표현하실 뿐인데 좀 아프게 보긴 했지만 막 눈물이 흐르진 않았어요. 마지막 6장을 보기 전까지는. 마지막 6장에서는 눈물 줄줄 흘리면서 봤습니다. 6장이 좀 많이 슬펐는데 그게 막 슬픈 일이 일어나서 슬펐다기보다 애틋한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카페에서 봤는데 6장에서는 눈물 줄줄 흘리면서 코 훌쩍거리면서 봤습니다. 전반적인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잘 짜여있다고 느꼈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에서 친구 정대를 찾는 어린 동호가 나오고 친구 정대를 찾다가 만난 은숙 누나, 현주 누나, 진수 형이 있는데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린 동호가 이끌어가서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2장에서는 친구 정대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3장에서는 은숙 누나, 4장에서는 진수 형, 5장에서는 선주 누나, 그리고 6장에서는 동호 어머니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지칭하는 게 달라서 재밌었습니다. 작가님께서 1장에서는 어린 동호를 너라고 지칭하십니다. 너.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 보다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너는 무엇을 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았다, 너는 어떤 생각을 했다, 이렇게 작품 전체에서 너라고 표현할 때 그 너는 어린 동호를 지칭하는 것 같았습니다. 2장에서는 내가 화자가 되고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여기서 나는 1장에서 동호가 찾던 친구 정대가 2장의 나로 2장의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정대의 이야기도 나오고 정대의 친누나 정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둘의 이야기가 나올 때 애틋하면서도 좀 좋다 싶은 느낌이 있는데 지난 에피소드가 좋다는 느낌이 있는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나오는 배경이 전불숲 같은 곳에 그림자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은 되게 좀 환상적이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원령공주나 센거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애니메이션에서 느낄 수 있는 좀 환상적인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 3장에서는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세월이 좀 흘러서 처음에는 갑자기 배경도 바뀌고 뭐지? 하면서 봤는데 3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녀거든요. 그녀가 어디를 갔다, 그녀는 무엇을 했다 이렇게 나오다가 그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녀가 정숙이었어요. 정숙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녀는 은숙 누나였습니다. 1장에서도 은숙 누나에 대한 외모 표현도 있었고 특징이 있었는데 분명히 봤는데 그걸 잊고 있다가 3장에서 살짝 조금씩 외모 표현을 하면서 회사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은숙 씨 하는데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정확하게 87페이지에서 1장에 그 은숙 누나였어? 하고 제가 조금 늦게 깨달은 것 같은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기서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은숙 누나였구나 하면서 어찌나 반갑던지.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그날 그곳에서 잡혀갔던 시민군들이 감옥에서 이제 좀 고문당한 일들이 나오는데 이야기의 화자가 그 감옥 안에서 같이 잡힌 시민군 중 한 명인데 교대 학생이었나 아마 그랬는데 진수형보다 나이가 좀 더 있는 그 화자의 시선에서 본 진수형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감옥을 나와서도 이렇게 보게 되는 진수형의 이야기가 4장에서 나옵니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1장에서 그렇게 생기가 넘치고 초롱초롱하던 그 젊은 진수형이 4장에서는 이제 완전 넋이 나가서 이제 페인처럼 삶을 사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당시 그 피해자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한 명만 해도 그렇게 일생을 망쳐버렸는데 그 피해자가 이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5장에서 화자는 당신이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다 하면서 그래서 당신은 이제 1장의 선주 누나하고 5장의 제목이랑도 이어지는 구성인데 어느 저녁에서 이제 새벽까지 이어지는 하룻밤의 이야기인데 선주 누나는 그때 당시에도 나이가 그 중에서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폭넓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1980년 이전부터 국가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피해를 받으면서 이제 신음하면서 그래도 좀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날 그때의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선주 누나가 겪은 일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5장에서는 거의 이제 현대로 옵니다. 이제 이메일도 쓰고 하는데요. 마지막 6장의 화자는 이제 어린 동호의 어머니가 되고 배경이 완전 현재가 되면서 어린 동호의 어머니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고요.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어린 동호를 그리워하시고 잊지 못하시면서 그리워하시는 마음을 물씬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린 동호의 어머니에서 작별하지 않는다에 정심씨가 겹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또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현재까지 이어진 이 세계 이야기는 마지막 에필로그, 작가님께서 소설을 쓰시게 된 경위처럼 이제 에필로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반갑기도 했고 작가님께서 몇 년만 더 좀 일찍 작가님 옛집을 찾아왔더라면 동어머니를 그래도 한번 만나 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장 시작할 때 어린 동호가 사람들 근처에서 양초에 불을 밝히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마지막엔 작가님께서 어린 동호의 묘지에서 램프에 불을 밝히시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의 1980년 5월 양초에 불을 밝히는 동호의 모습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2000년대에 이르러 지금 작가님께서 눈 내리는 어느 날 그 어린 동호의 이제서 램프에 불을 밝히시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동호가 그때 그날로부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마음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지금 시대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저는 보면서 이건 소설이 아니라 어떤 기록이라고 느꼈습니다. 분명하고 생생한 기록. 오늘 이렇게 한가은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리뷰해봤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떠셨는지 같이 댓글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을 시대를 앞서서 대신 감당해준 우리 앞 세대의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책 보고 나서 흐드러지게 날리는 안개꽃들이 그날 그때의 그 우리 삶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억이자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를 쓰신 한강 작가님께서는 얼마나 쓰시는 내내 괴로웠을까요? 하루 이틀 만에 쓰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계속 자료를 보시면서 연구하시면서 구성하시면서 글을 쓰셨을 건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책을 보는 동안 그 짧은 순간에도 그렇게 마음이 안 좋고 괴로웠는데 답변하지 않는다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강 작가님께서 다음번에는 조금 마음이 무겁지 않은 좀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한번 집필하시면 좋지 않겠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 작가님의 안녕을 빌며 끝.